테슬라의 경우에는 정말 그 트럼프 2.0 시대 주인공이잖아요. 테슬라가 시총 1위가 되는 그 시대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정도까지 영역 확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예, 저는 2029년까지 테슬라가 미국 시가총액 넘버 3 안에 들어간다. AI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쪽으론 그럼 계속 달릴까요? 네, 그게 달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실업률이 최근에 약간 올라왔었잖아요. 네. 4.2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실업률이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발생했다는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기보다는 돈을 잘 버는 빅테크들이 사람을 많이 잘랐어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한 2년 내내 자르고 있고요. 메타 계속 사람 자르고 있고, 네. 아마존 사람 자르고 있고, 아니 안 좋나?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AI로 인한 생산성 혁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명이 할 일을 이제는 3명이 해도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AI 때문에 지금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네. 일어난 거거든요. 시작됐고. 그런 면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뭐죠? 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약간은 그게 있잖아요.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노동자의 비용을 줄이면 자본가의 수익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AI를 이용해서 코스트를 획기적으로 다운시켜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회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제2, 제3의 팔런티어 같은 기업이 내년, 내후년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거 찾는 게임이라고 봐도 되죠. 네. 힌트가 좀 나오고 있을까요, 대표님? 요즘에도 이미? 미국 기업 말고 우리나라 기업을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하고 네이버를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에서 네이버는 계속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죠. 네. 근데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17만 원대에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R&D 비용이 줄었네. 네이버의 허리띠 졸라면네. 네. R&D 비용을 줄여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그 비용 줄여서 이익을 잘 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근데 R&D 비용의 한 70% 이상이 인건비예요. 네, 연구원들 뭐 이렇게 주는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그 R&D 비용이 왜 줄었을까? AI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면 그 네이버가 AI 가속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투자는 안 했나?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그런 투자를 통해서 인건비를 계속 줄여가게 되고 그 인건비가 보통 사람을 한 명 뽑았을 때 20년치 줘야 되는 그 캐시플로우가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 미국 기업에서도 AI를 이용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회사 계속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정말 그 트럼프 2.0 시대 주인공이잖아요. 테슬라가 시총 1위가 되는 그 시대도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정도까지 영역 확장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2029년까지 테슬라가 미국 시가총액 넘버 3 안에 들어간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4년 전에도 전기차에 테슬라가 이제 먼저 시장의 돌파구 역할,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네라는 걸 알았었는데 오버슈팅 하더라고요. 네, 그때 410불까지 갔었잖아요. 네. 저는 그때 285불에서 저희가 3분의 1 팔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285불 이상은 이거는 저거다, 거품이다. 맞아. 예,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훨씬 더 갔죠. 지금 400불이 넘어가는 이 가격은 분명히 이제 거품으로 시작되는 단계로 들어왔어요. 네. 예, 가격으로 보면 거품으로 가는 단계이긴 한데 네. 미래 앞으로 5년 안에 테슬라가 시가총액 3등, 1등이 될 걸 너무 선반영을 해버릴까봐 좀 걱정인데 너무 선반영을 하면 할수록 2026년에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이 좀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년까지는 이 테슬라의 질주를 뭐 사실은 즐겨야죠.
지금은 즐길 때다. 다만 로봇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저가형 전기차, 로봇,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정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압도적으로 로봇에 한 표를 주신 거고요. 최근에 테슬라 그 옵티머스 로봇 네. 영상 보셨어요? 그- 테니스 공 잡는 거. 네네. 놀랍긴 놀라웠어요. 이 정도로 기술 진보가. 그래서 저게 사람인가 아닌가. 네. 화면을 확대시켜서 봤더니 허리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로봇이 맞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예.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컨셉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 로봇을 보는 순간 아유 좀 더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겠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개선이 되지? 네. 1년 사실 1년 안 됐잖아요, 지금. 1년 안 됐죠. 네, 1년이 안 됐는데 야, 저 정도 수준까지 어, 네, 그런 걸 보면서 예. 얼마 전에 로봇택시 나왔을 때는 이거 무선으로 컨트롤한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테니스 공 잡는 걸 보면서 야, 테슬라의 이 로봇의 이 발전 속도가 도대체 우리의 기대 상상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맞더라고요. 가상화폐. 이 코인 시장으로 개인 투자자들 정말 많이 떠났어요. 국장 이탈의 주범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포트의 필수템이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공감하세요? 우리가 투자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야구 선수도 보면 이정우 선수 같은 선수도 있고 네. 물론 만화 캐릭터 오타니 같은 선수도 있긴 한데 네. 이대호 같은 선수도 있고 그죠? 스타일하고 다양한 캐릭터가 있죠. 탤런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내가 궁합이 맞는 투자가 있어요. 네, 궁합이 맞는 투자. 내 성격에 따라서 궁합이 맞는 투자가 있는데 네. 저쪽이 좋아하면서 함부로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저쪽 시장의 그 핵심 자산이구나. 뭐 그런 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쪽에 투자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만큼 내가 지적 우위가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아마 코인에 있어서는 완전 베이비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는데 저쪽 들어가면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코인을 저 또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코인은 변동성이 엄청 큰 자산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2,8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2,800만 원 갔다가 1년 반 만에 350만 원 갔었어요. 350만 원 갔었으면 마이너스 85%가 났다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7천만 원, 8천만 원 가다가 이번에 또 한 1,800만 원 정도까지 또 떨어졌다가 1억 4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투자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변동성을 이해를 하고 그 변동성이 뭐죠? 위험이잖아요. 네. 그 위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부가 돼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냥 제가 굉장히 낮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반감기가 올해 4월 달에 있었잖아요. 4월 달에 있고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굉장히 강해요.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러고 나서 미국 대통령 2년차 되면 박살이 나요. 네, 2018년도에 그랬고 2022년도에 그랬고 그래서 저는 2026년도에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이 또 반토막이 난다고 봅니다. 아니 뭐 반토막이나 난다고? 항상 반토막 났었어요. 네, 반토막이 뭐예요? 70%씩 빠지는데.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대통령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고 통계를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5년까지는 네. 뭐 한 7월 언저리까지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6년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